약간 옆에 그게 부산호파 사례가 되게 2017년인데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 뭐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집회도 어떤 위원장님 보이시거나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번 사례에 대해서 좀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개발이 안 됐으면 생각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게임을 좋아해서 사람으로서는 그런 게임들에 대한 선택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는 게 웨이트에서 나타나는 상황이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대한 부분의 결정사항이 개인의 결정사항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개인의 결정사항이 되는 게 그래서 있었다는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管理위원회가 이제 매번 이제 위원장이 교체가 될 때마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게임관리위원회 입장에서도 과거 위원장 근처에 습관 사고가 있었던 데를 지시가 나오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뭐 정권이 바뀌거나 위원장이 바뀌거나 그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고 게임관리위원회가 독립돼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게임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예, 우리는 모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위원회에 있으니까 위원회 조직은 소위 말해서 모든 결정을 수결과 집단 지성 의사 결정이 되는 그 위원회의 입김을 모두 정해져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한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있지만 하지만 모든 법과 시행 규칙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의사 결정이 투표로 이루어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CPS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수결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위원회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위원회 중심으로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 모든 위원회들이 많아요. 영상통신위원회, 영화치위원회 그것은 위원회 조직이 좀 합의적으로 이런 이야기 드리면 최근에 저희 위원회 전문성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되었고 세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시도해서 역사 전문가로도 유충이 되고 공방하고 되었고 또 최근에는 바뀌신 위원들에 대한 개인 전문성을 반영해서 유충이 되는 걸 알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의 공익성이 보장되지 않을까 하는 그쪽에 공통으로 보내주신 거는 다른 분들이 인원 관련해가지고 주문을 드리다가 기회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 마이크를 때는 이제 악성인원 관련해가지고 구분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악성 인원과 선수와 인원을 구분하는 거는 저희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아까 네. 그러면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감사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자료에서 주문을 하는데 이번에 폐쇄하는 거에 관련해서 되게 적용이 있더라고요. 특정 게임 유저들의 이래요. 이번에 폐쇄하니까 이거는 혹시 악성 민원이나 아니면 구분을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특정 인원에 대해서 폐쇄를 들어가는 제도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엔실 폐쇄는 사실과 다릅니다. 유엔실을 폐쇄한 적은 있고요.
민원실을 지금 현재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저희가 이름을 명시를 받기 때문에 민원실을 폐지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학생민원에 대해서는 과거에 저희 위원회 사무실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업무에 방해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 조치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예는 학생민원으로 저희가 보고 수사 의뢰하고 고발 조치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제가 인표를 받아가지고 20일 때 상원위원회 회의로 이게 또 프레임지까지는 안 나왔고 2022년도 국가문화체육관광부로 2022년 10월 13일 게임관리위원회는 게임의 사업관리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담당하고 확충 필요 최근 넷은 블루아카드 빈 상향으로 인한 유저들의 민원 폭주로 위원회 민원실을 스스로 폐쇄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감사에 제출한 자료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민원실 폐쇄는 말씀드린 대로 업무를 현장에서 보지 않겠다고 해서 공간을 자체를 이렇게 막은 게 민원실 폐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업 단계 쪽 아니, 블루아카드 유저들에 의한 민원 폭주. 주로 민원실 폐쇄 민원 폭주로 민원실을 폐쇄한 경험이 있습니다. 블루아카드 등급 사양으로 인한 유저들의 민원 폭주로 위원회 민원실을 스스로 폐쇄한 사례가 있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출처가 여기요? 감사. 저기 잠시만요. 상임위원회 회의록 15번 국회 상임위원회 아마 상임위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 쪽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이제 국회에서 민원실을 폐쇄했다라기보다는 지금 있는 방문실입니다. 방문해서 이렇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는 내부 사무 공간을 민원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있어도 민원실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안 했다 뿐이지 외부에서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방문객들인데 우리가 일정 공간을 사실 편의시설을 개선을 해서 환경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예전에 도라 사태로 인해서 민원실이 폐쇄됐다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표현이 그러니까 민원실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민원실도 또 오프라인은 제가 부산에 직접 내려가서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뭐 폐쇄를 했다, 안 했다 이 말씀만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이제 한참 관련해가지고 이번 폭주가 9월하고 10월 이 사이에 게임관리위원 홈페이지에 특정 게임에 대한 민원을 더 이상 갖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올라왔던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이건 또 혹시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1차 간담회 때 나온 내용 같은데 앞서 말했듯이 저는 1차 간담회에 참여를 안 했고 그 관련해서 이 내용을 모릅니다. 더 이상 중복되지 않게 나이가 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하시면 여기서 한 번 더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참 민원이 발생했을 때 홈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안내문이라고 공지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내문에 민원에 대해서 저희 약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해가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호칭이나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안내를 하지 못하고 일반 국민들 포함해서 방문자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계속 민원 질의가 있었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공직에 근무하는 입장으로서 똑같은 민원 여러 번 오고 같은 대학 인문서처럼 구하고 이런 거 힘든 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희 이제 인원을 넣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왜 그랬냐, 저건 왜 저랬냐 이런 정서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인원을 넣고 그런 좀 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앞서 사무장님이 계셨을 적인지 아닌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은 인원 모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는다거나 아니면 인원 전화를 아예 안 받고 전화선을 끊는다거나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고 가끔씩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는지까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보면 이제 저희에서 게이머관리위원회가 이제 일방적인 소통을 하겠다. 우리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할 거다. 알아서 뭐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끝. 그렇게 되는 걸로 보인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변명하고 싶진 않고요. 작년에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 많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하고 병원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까부터 좀 말씀을 드려줬고 또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한국입니다. 네, 한국에 있으시죠. 센터장님께서 무차 공직자 아니면은 저기 공공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공공이시라면 다른 공공기업에서 근무하시는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 여기 깨방이 선생님들 다 사과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1년 동안 전 지켜봤습니다. 일단 이번 간담회는 처음이지만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지금 저기 깨방이가 그동안 개혁하고 어떻게 은퇴를 하셨는지 다 지켜봤습니다. 근데 하나도 1년 동안 변한 게 없고 지금 뭐 범혈이 아니죠.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되었고 지금 어떻게 개선하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기준이 정말 저기 보편적 시각에 맞는 것인지 말씀을 드려주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그 정도밖에 좀 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전에 질문자분께서 민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셨는데 그딴 식으로 민원하실 거면 이거는 문제 있는 거죠. 지금 그 개혁하신다고 그랬죠. 정말 그분들 담당하셨던 분들 다 문제 있는 분들 지금 문책하셨으니까 그럼 그거부터 일단 그 문제를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보편적 기준 뭐 해외 기준이 있잖아요. 세로나 예시로 들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 그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마련을 하셨는지 그거 좀 오늘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개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민원 담당하셨던 분이 팀장으로 나온다는 그런 속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민원 고유에 질의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저희가 이 물과 파이브 민원이 흡수했을 때 이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실 좀 더 민원인 입장에서 친절하게 서비스 차원에서 사실 한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질의하신 민원 업무를 하다가 보직을 받은 의사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사실 여러 사정이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실 사회복지 못한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저희 정말 윤영에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기준에 대해서, 등급분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거 좀 쉽게 못 드리는 것으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간담회 때는 언제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좀 정확한 가이드라인 명확히 제시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하나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그 아까 악성 민원인이랑 일반 민원인 두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공공기관 예를 들어볼게요. KDI 아니면은 저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이런 곳에서는 철도 민원 같은 게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 지역에다가 먹을 거 해주세요. 아니면은 우리 쪽에다가 크게 해주세요. 근데 그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성 민원이고 그리고 정말 공개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그 매뉴얼이 다 명시되어 있어서 그런 분들 다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게임을 관리위원회는 그런 게 벌써 10년이 설립된 지 10년이 되었는데 그게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 팀에서 지금 저희는 가급거리한 부족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 그것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을 악성 민원이다 아니면 순수한 민원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저희 팀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부족증 기반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 이제 민원에 대한 부분을 아까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민원 교육센터에서 말씀하신 악성 민원과 일반 민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류가 됩니다. 우리 매뉴얼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그 사태에 대해서 정리하는 인터넷 그 문의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부분은 민원이 고소한 5건, 6건이 넘게 들어오고 아니면 또 악성 그 민원 대응에 대해서 부적절한 데가 여러 곳을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 2차 간담회로 안 나오겠지 싶었지만 벌써 좀 또 고발이 나오고 좀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거 다시 좀 안 봤으면 좋겠네요. 좀 명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위원회는 아시는 것 같이 고발을 수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위법하고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정하게 앞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고소권은 직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들도 정말 본인의 어떤 요구하고 또 부당한 그런 위해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법적 보장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고소권에 대해서는 저희 기관 차원에서 알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도 혹시 있으실까요? 문제가 선정성이 문제가 되는 영상들을 잘못을 보여드리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했으면 그게 이 영상들이 과연 청구의 내용과에 준하는 선정성을 저촉이 되는지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굉장히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 없다는 게 네, 그건 충분히 그 게임은 딜플류를 거쳐서 게임을 하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끝나고 나서 만약에 많은데 5시에 종료를 해야 돼서 좀 진행을 좀 계속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더 있으실까요? 네. 한 번도 질의 안 하실 분 좀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니터링 관련으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이제 대전부터 이제
이런 내용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전문 인력 24명을 뽑는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확한 인원수가 나오는데 왜 아직도 알리오에서 공시를 하지 않았는지, 혹시 이걸 공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나몰라라 하고 이제 본인들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닌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합정이었어요. 미합정 밴드들 예산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시행령도 확정되지 않아서 추후 확정에 대해서 세워하려면 당연히 많이 정보를 통해서 24명이 저희가 현재 지금 국회 통과도 안 되고 전형적인 예산이나 인력이 확정이 안 됐다는 점, 확정이 되고 내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때 아마 그러면 아직까지 그 24명 정원은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주실 때가 그렇습니다. 다른 분도 있으실까요? 한 분도 안 하시고 저맨 뒤에 관련된 혹시 질문들이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그 확률량 그 부분을 이제 다른 이제 그 기관에다가 해놓은 거가 있는데 그 부분이 굳이 게임을 관리하느라 와서 해야 될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부분을 굳이 다른 데다 맡기지도 않고 그냥 게임 관리를 하자 그 부분을 또 이번에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모니터링단을 내용을 보니까 이제 모니터링 전용 이제 그 전문 회사가 아니라 기획회사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정 기준도 어떻게 되는 건지 표기도 안 돼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게임을 관리하는 쪽에서 이제 인원 뽑는다고 하는데 그 인원이 몇 명인지 그것도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거기에 그 편치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사실 이전에 게임 시위를 저도 받아본 사람으로서 게임 시위 중에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캐릭터가 칼을 들고 있다는 이유만 하나만 보고 그게 19세 이상 수준인데 이용 불가가 게임이 되거든요. 칼을 하나 들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게 그냥 그거 같아서 남자의 그거 같아서 안 된다. 나 그런 식으로 약간 답변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 그 앞부분 확정하는 부분이고 뒷부분 앞부분에 말씀하셨던 확률이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얘들이 어떻게 어떻게 막힌 게 아니고 어깨 스스로 그 부분 확률은 아이템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부분 생소한 자유교 제도를 진행해서 그것을 왜 거부를 하느냐는 그것이 제대로 지키지 않다고 여러 사회적 분위기에서 여론이 조성됐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 쪽에 영향을 미쳐서 의원 발의를 통해서 그렇게 통과가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법 시행이 되는 상황에 시행이 되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모니터링 부처들이 시행에 바뀌게 되다. 뒷부분에 그 말씀하신 뒷부분에 칼을 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구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하셨는데 특정 게임을 이렇게 즉시 하시기는 어려우신가요? 이게 이제 따로 말씀드리자면 그 게임을 이제 심의를 받고 했었고 그 심의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 그 회사에 이제 그냥 못하겠다, 게임 관련해서 못하겠다라고 선언했고 이제 그때 협약해서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게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이 사건이 터진 게 2018년도에 붙인 내용이고 그때 당시 계셨던 분도 이제 여기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때 당시 이제 군 모니터링이 아니라는 그쪽에서 심의됐던 걸 기억하는데 1군, 2군, 3군이 나눠서 심의하신 걸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적정 게임은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심의를 그쪽에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도 좀 말씀드릴게요. 사업자는 저희가 선정하기보다는 초창기에는 제가 사업자를 하지 않아요. 초창기에는 저희 위원회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했는데, 꽤나 여러 곳에서 이런 사업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어가지고 공정이라든지 필요성을 좀 강조해서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3주? 2주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뒤부터는 사업자 선정할 때 조달청을 통해가지고 의례적으로 사업자를 입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자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심의 부분이라는 평가하는 말씀보다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사실상의 어떤 초창기에 조사하는 과정이지 그 모니터링을 하시는 모험들이 심의 자체를 한다고 보시면 안 맞을 거고요. 그분들은 사실 구성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대해서 안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검토보고서를 가져옵니다. 그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25명씩 기준에 있는 요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요원분들을 경력이 한 5년 되시는 분들이 그 요원분들의 검토보고서를 가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2차 검토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 민간 사업자 내에서 또 매니저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또 다시 검토를 일단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위원회에 통상 한 600건 정도가 하루에 제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제출이 되면은 저희 참여하는 임원들이 다시 그 모니터링 합성 검토보고서를 다시 보고 그 위에 이제 책임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위원회에 제출이 되고 그리고 나서 위원회 본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모니터링 하는 요원분들이 심의를 하고 이것을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혹시 시간이 이제 많이 돼서요. 그 다음에 안 하신 분 중에 또 계시네요. 우리 중간에 계시네요. 네. 제가 그 고소를 당해서 다음 주에 부산을 먼저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고소권을 관련해서 이거는 좀 지금 상황에서 그것도 있으니까 그냥 5월 17일에 그냥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여쭤봤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날 도발 당시 다른 직원들이 알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언론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쭤보면 되는 그냥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적었습니다. 직원들에게 구조나 메일로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여쭤보니까 답변으로 바로 다음날에 기와의 민원 질문에 대한 고발과 관련된 직원들의 통지 여부를 확인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드렸습니다. 다른 사례가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일부 직원에 대한 고소성에 대해서 공문 안에서 내부 직원들에게 이 전화나 문자로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사실은 저희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일단 저는 의심이 들었고요. 그렇게 답변 드린 거에 대해서 상심이 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또 드리고요. 다만 그런 취지에서 답변을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에 관련 사항은 계속 쓰는 아닌가요? 고속도는 지금 개인이 특정 위해나 부당한 거에 대해서 즉 도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공론화에서 기관 차원에서 그걸 이렇게 확인해드리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해주시는 게 되게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정말 이대로 갔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고 필요 없으면 알려드립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게 불편하게 그리고 정신시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걸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계실까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짧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질문이 많으니까 제가 취합해가지고 또 또 심의 기준에 같이 또 질문하는 제가 추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좀 흡연 기준인데 흡연 기준에 대한 유명되는 담배를 들고 있다는 약간 담배를 피우는 장면에 대해서 좀 집중된 것 같은데 이게 좀 사실 예시를 들자면 칼리과 투구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해당 게임물에 다른 총선을 연구하기 다른 요소는 없고 결정서에 시네마틱 영상에 흡연 장면이 등장해서 총선을 연구가를 받았다고 딱 적혀 있는데 제가 그 장면을 알고 있는데 그냥 딱 게임 전체 내에서 5초 등장하고 많은 장면이거든요. 물론 담배에 불 피우고 의사분에 있어서는 뭐 혼종을 하는 게 따로는 생각이 들지만 이중에 대해서 약간 좀 고려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런 게이머 입장으로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솔직히 말해서 공감합니다. 여기 하나에 대한 컨텐츠 5초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몸의 스킬이나 이런 걸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진행됐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해 주시는 거 공감하고 하지만 저희가 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의사 결정에 대한 부분이 하시는 부분이고 저희 스튜던트들에게 충분히 보호에 대한 부분이고 담배에 대한 부분에 사실적인 표현에 대한 부분은 200회에 저희가 또 청소년 연구가 등급의 해당되는 연구 표현으로 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는 약간 양해를 구하려는 좀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획하는 게 좀 게임 산업법 32조 2항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디오나 영화 같은 경우는 해당 조항 자체가 위험 분별을 나서 없어진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니라 이거에 대한 약간 게임을 관리위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도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사회성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게임들이 콘텐츠에 있어서 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그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아까 같은 맥락에서 준비될 수 없다는 점, 아까 그 흡연에 대한 거와 마찬가지로 준비될 수 없다는 부분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분이 시민 얘기 듣다가 한 사례가 생각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민 기준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일러스트 페스라는 서브컬처 행사가 있어요. 네. 서브컬처의 공인 행사에 무언가 이제 굿즈를 팔기 위해서 네. 근데 그 굿즈도 이제 뭐 15, 뭐 여기 시민 기준으로 따지면 15세도 있을 거고 혹은 18세도 있을 거고 혹은 전체 이유가도 있잖아요. 근데
일러스타 패스는 이 기준을 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엄청 자세하게 써놨어요. 뭐 18세 기준으로 쓰면 어디가 얼마큼 노출이 되어 있고, 혹은 복장은 어땠는지, 동작은 케이크랑 뭐 그림의 동작은 어땠는지, 행동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보다 상세하게 다 써놔가지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해당 행사의 뭐 기준이 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엄청 자세하게 써놔가지고 해당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뭔가 굿즈를 내가지고 파시는 분들도 딱히 불만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깨가리의 그 심의 기준이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깨가리 심의 기준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심의 기준 그래서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해서 개선하신 건 전혀 없으신 건가요? 근데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야기 나온 게 거의 1년 가까운데 분명히 1, 2차 간담회에서도 해당 심의 기준은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안 나왔을 리가 없어요. 근데 1, 2, 3차까지 와서 지금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애초에 심의 기준이 좀 제대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되어 있었으면 애초에 3차까지 올 이유도 없었겠죠.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발표 내용에도 이준위원회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전문가들 위해서 지금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이제 공통된 질문들이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더 보편적이고 타당한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이 1차, 2차 때도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그 부장님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이 재차되는 것, 그리고 대역시도 그런 기준에 대한 세부나 그리고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은 제 생각에 있어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스티벌 행사에 대한 부분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보 제공이 되고 있고, 이게 어느 공동 장소에서 행해지는 행사인지 여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기준을 저희가 좀 따라서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다면 당연히 benchmarking 해가지고 저희가 해양 이론을 받아들여서 수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좀 납득이 가능하고, 그리고 해양 이론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부분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받아들여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밖에 못 드리는 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소 급조된 다른 분들 질문하는 거 보고 좀 급조한 질문이라서 좀 허접한 부분이 있었는데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아까 민원실 질문을 이어서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민원실 리모델링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혹시 게임관리위원회 내부 직원들께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뭐 외부 업체 통해서 작업한 건지, 그런 거 혹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공간은 확장이나 이렇게 축소하는 건 없고요. 다만 이제 기자재, 예를 들면 PC나 모니터나 전화기나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일단 구매하는 것도 있고, 또 인터넷 선 같은 경우는 해수면도 설치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고 특이 어떤가요? 홈페이지에 공고 특이 어떤가요? 그게 이제 비용이 저희가 500만 원 미만이면 홈페이지 공개나 이런 공모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아시겠지만 저희 민원실이라고 하는 방문객 공간이 사실은 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의 업무들이 사실 실제 많이 없고요.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하고 사업 관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게임관리위원회 해가지고 앞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게임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련 자료를 보실 거고, 실제 게임도 해보시고 그러셨는데, 최근에 칼부림 사태들 많이 일어났었죠. 이거 관련해서 조선일보에서 이거에 대한 원인이 폭력성 게임이다 해가지고 이제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만약에 위원장님이 여쭤라면 관련 기관의 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지만 위원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앞에 계신 센터장님, 부장님들한테 지금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네, 그렇습니다. 게임도 그렇거든요. 그게 뭐 게임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일반론적으로 예를 지는 것은 근데 저한테도 여쭤보신 것 같아서 저도 공감하고요. 이거는 사실 게임의 부작용이라고 가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우리 사회의 정말 어떤 단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또 방금 이제 조금 이제 짧게 정말 좀 몇 분 하시면 짧게 진짜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준비된 질문이 굉장히 많고요.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제가 이제 다 모아가지고 기자님들한테도 드리고 이제 제가 이면에도 여기로 드릴 테니까 나중에 답변이 되면은 온라인이나 어떻게든 대답을 나중에 해주시면 네, 질의해 주시면 매일 이렇게 기재해 주셨기 때문에 유튜브로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소리들 계속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부터. 네. 지금 다른 분들도 여러 질문하신 부분이 한데 지금 심의 규정 관련해가지고 사실 게임사들도 굉장히 곤란할 부분이에요. 자기들이 게임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 기획할 때 몇 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절명과 게임을 해야 되는데 12세, 19세 이렇게 나오는 게 그분들이 다 똑같은 말씀하세요. 기준이 의미가 없나. 그래서 지금 방금 다른 행사 이런 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게임 말고 다른 영상 영화라든가 이런 부분 기준도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게임에서는 이게 19금으로 판단하는 게 영화나 만화에서 나왔던 이게 19금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평가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른 콘텐츠 분야 그리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이렇게 좀 분야 콘텐츠에 대해서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은 다른 미디어하고 다르다고 기준이 있는 부분도 공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은 사용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다른 영화나 연극이나 다른 만화나 카툰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그래서 몰입도도 강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대전이 되든 AI하고 이런 부분 측면에서는 사실 게임이 갖고 있는 특성이 사실 이용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다른 미디어보다 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도 사별화되고 다른 부분 말씀하신 대로 다른 미디어 기관들하고 협업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이제 교육이라든지 또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이제 또 혹시 이제 다 돼서요 정말 이제 한 분 혹시 나 오늘 이 질문하고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 네. 말씀 주시죠. 심사를 하시는 위원분들 전문성이 많이 맞은 것 같은데 최근에 관련된 4차 국가 회의를 보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위원분들이 비판적인 의견이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체 내용에서 질문에 대한 건수가 4건, 상당히 적죠. 회의가 상당히 장시간으로 진행되는데 질문이 단 4건.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분들의 선출 기준을 게임업계 종사자들 10명 안가하신 분을 선출하시고 이 위원분들, 전체 위원분들이 몇 단계를 할 때마다 이렇게 개선을 줬습니다. 네, 제가 감사드리고 사실 위원의 위촉은 사실 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건 이제 중국어처에 있는 문체부에서 이제 이런 법률을 근거로 해서 사실 각계 법에서 정하는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장관이 위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이 위원회가 위원들의 구성이나 운영은 하지만 구성에 대해서는 사실 권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적하신 우리 선생님들의 이런 취지나 목적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게임 전문가라고 해서 이렇게 좀 위촉된 분들, 연명이 하시는 문체부 장관이 위촉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서 여러 경로로 의견을 많이 내셨기 때문에 이런 많이 된 사례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그런 분들 얼마든지 또 개선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혹시 또 있으세요? 위원회 신뢰도가 떨어지도록 꼭 알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 아직 한 2분 더 시기가 조금 7분 지금 말한 걸 알고 있습니다. 2분으로 나오고 왔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마지막에 하려고 굉장히 묵혀두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 게이머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이제 더 개인 일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어렵게 시간을 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정말로 딱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김규철 위원장님은 왜 자꾸 안 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2차 간담회를 참관을 했을 때 2차 때도 안 나오시고 지금 이번에 3차 간담회 때도 안 나오셨거든요. 혹시 김규철 위원장님께서 안 나오시는 이유가 어떻게 돼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이 사실은 이용자분들하고 소통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는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이 앞에 선 거에 대한 의지로 보여지고요. 다만 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세세한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특히 위원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게 사실 한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투표로 의사결정을 게임물에 대한 정보기획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본인도 사실 한표를 행사하고 있는데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위원장이 물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수준의 답변을 원하실 수 있죠. 근데 사실 이번에 대표로 하는 위원장이 이런 자리에서 구체적인 게임에 특정 게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수준의 답변을 드리기가 사실은 적절한가 이런 또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 해서 앞으로 이런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또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기관장에 대한 그 면담이나 또 다른 형태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개인 이용자 소통 간담회에서는 사실 여기 있는 구직자들과 실무자들이 사실 기관장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상세한 설명 내지는 답변들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기관의 전체적인 운영이나 결정,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기관장이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민주적으로 위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기관자들이 충분한 검토 속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은 저희가 그 발표 시간을 사실 많이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줄이고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오늘로서 이렇게 부족하지 않죠. 오늘로 다 이렇게 소각에 이렇게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8월 1일자로 이렇게 고소를 받으신 분 있고 또 요즘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께 정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간에 저희가 참 부족하고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정한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정말 진지하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정말 저희가 여기 있는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말씀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해서 좀 고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4차 간담회를 저희가 11월 말 12월 초로 좀 예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예정을 하게 되고요. 지금 3차까지 또 오신 분들도 있으신데 정말 여러분들의 그 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 또 바라는 그런 것들이 정말 저희들한테는 도전이 됩니다. 도전이 되고 또 직출로 받아들이게 돼서 무겁기도 하고 또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또 채찍질 해주시면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는 나가실 때 이제 설문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피드백하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다음 회의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 중간에 간담회를 하시다니 깜지 않나요? 그 중간에 11월 말 12월 초입니다. 또는 12월 초에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과 같이 이제 내부본부가 다 되면 저희가 공지시에 공지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얼굴 면면이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